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수익 종착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베스트라이버 엠베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이 좀 더워졌죠? 많이 더워요. 네. 이번 연휴 동안에 뭐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이번 연휴 동안에는 특별하게 계획한 건 없고 네. 그래도 뭐 가까운 데라도 좀 갔다 와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어디 놀러 가시는 거군요? 아니요. 당연히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좀 멀리 가서 할까 집에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호 베스트라이버는 매일같이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버스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순항하고 있는 바이오 버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수입버스에서 꾸준하게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좀 트렌드 선점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3,000단 제약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3,000단 제약이 강하게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의 어떤 투심을 빠르게 완화시키고 있는데 3,000단 제약이 바로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요. 1차 목표가였던 11만 3천 원도 당연히 돌파를 했고 네.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2만 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또 이제 황반변성 안과 질환 치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 진출할 거라는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좀 억울하게 밀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3차 제약이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3차 목표가로 13만 원으로 좀 상향 조치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하게 나왔던 부분들의 낙폭의 절반 이상은 충분히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3,000단 제약은 목표가 상향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리가캠 바이오도 이제 3,000단 제약과 함께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스코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아스코를 앞둔 시점에서 ADC 항체 적합 치료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또 이제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도 충분히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상향하면요. 1차는 당연히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7만 7천 원으로 좀 상향 조치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3,000당 제약은 네. 3차 목표가, 리가캠 바이오는 2차 목표가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사실 마을이 좀 잠잠한 것 같아요. 네. 주말을 앞두고 또 연휴를 앞두고 그런 건지 오늘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교통 상황은 네. AI 반도체에서 조금은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간밤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5월 22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워낙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AI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AI 반도체가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이 바이오 마을로도 가고 있고 그 외에 뭐 XR 시장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또 뭐 자율주행 로봇 쪽에도 수급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당분간 5월 22일 전까지는 우리가 좀 이제 다른 마을에서 좀 놀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AI 반도체 섹터에서 약간의 바이오 쪽으로 확실하게 좀 수급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한 곳만 보지 네, 말고 맞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유동적으로 몸을 맡겨보자라고 맞습니다. 한 줄 평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버스를 탑승해 볼까요? 네. 세 가지 노선을 보유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장기, 중기, 단기 버스입니다. 빨강, 파랑, 초록 중에 네. 어느 버스 색깔에 탑승해 볼까요? 오늘은 바로 녹색 단기 버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버스로 빠르게 한번 수익을 네. 실현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의 화제성을 갖고 있는 키워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떤 말을 거쳐갑니까? 뭐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에서 수급이 이동되면서 바이오 마을이 있고요, 로봇 마을, XR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마을. 저희 안 그래도 맞아요. 폴라리소프트 폴라리소프트. 네, 맞습니다. 예전에 매수한 적 있잖아요. 네, 오늘 한 7% 정도 반등 흐름 나와줬어요. 근데 오늘 네. 또 AI 소프트웨어 마을로 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하드웨어에서 네.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수급이 좀 이동되고 있는 게 포착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I 소프트웨어에서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제한적인 종목들로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한번 그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의 종착지로 가게 될지 버스 번호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버스 번호는요 030
52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30-520번 버스, 바로 네. AI 소프트웨어에서 한글과 컴퓨터.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실상 이제 국내 오피스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고 1990년도에 이제 아레아 한글 첫 버전과 함께 설립되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한글 2010년을 기준으로 저렴한 오피스를 또 공급을 하면서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이제 워드를 또 이제 저항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또 국내 시장에 어떤 막강한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소프트웨어 매출이 꾸준하게 좀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AI 기업으로 확실하게 좀 탈바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스페인의 생체 인식 기업인 페이스피도 좀 투자를 하면서 이대주주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 비상장 기업인 클립소프트를 인수하고 생성형 AI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을 잇따라서 투자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컴 AI 어시스턴트를 자체적으로 신규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AI 기업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스소프트와 또 폴라리스 AI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과 컴퓨터가 국내 대표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최근에 AI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과 컴퓨터도 클라우드와 AI 매출이 빠르게 급증하면서 작년부터 그리고 2026년까지 예상 실적이 연평균 성장률이 91%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해도 어떤 이제 매출 성장과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사실 이제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에 매출액의 한 총 10%밖에 차지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이 한글과 컴퓨터의 전사의 어떤 매출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과 또 올해 대대적으로 AI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만큼 주가와 또 실적 모두 다 또 긍정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약간의 좀 사법 리스크 또 이제 차남에 약간 비자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줬던 부분도 있었었는데 충분히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한국과 컴퓨터가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한 4.8%가량의 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대장주? 네,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28,7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2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글파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른 한글과 컴퓨터. 이제는 AI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트렌드 안에서 한글과 컴퓨터 눈여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탑승 완료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공개해 볼게요. 어느 색깔의 버스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버스는요. 네. 빨간 버스, 광양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광역버스, 좀 길게 본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만큼 무거운 종목일까요? 길게 보기도 하는데 목표 수익이 크다라는 것도 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마을 안에서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섹터가 이제 바이오 마을이고 그 안에서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시판 허가가 있고요. 그리고 임상 승인, 그리고 임상 성공, 그리고 기술 이전이 있는데 지금은 FDA 승인 기대감이 높은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을 이름 정하기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시판허가 마을도 있는데요. 네. 저희 지나쳐서 FDA 승인 기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에스티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에스티팜도 이 FDA 승인 기대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에스티팜뿐만 아니라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FDA 승인 기대감, 또 그리고 시판 허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작자였던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오히려 AI 반도체의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충분히 이동되면서 아스코까지는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버스 명은요? 오늘 버스 명이 번호가 너무 쉬워요. 네. 000 10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00 네, 맞습니다. 버스. 어떤 종목이죠? 유한양행이라는 버스 번호 명이고요. 네. 사실상 아스코에도 참여를 하고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 렉나자의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코텍이 사실 렉나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원 개발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기술 이전을 유한양행이 했고요. 유한양행이 존스앤존슨의 이제 해외 판권을 넘겼습니다. 근데 최근에 존스앤존슨과 또 그리고 이제 얀센의 리브리반트가 병역요법 으로 또 지금 이제 마리포사 3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의 이제 FDA에서 8월 날 우선 심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만약에 승인 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렉나자가 또 이제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로얄티와 또 그리고 마일스톤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한양행이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얀센 같은 경우는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같은 경우는 이 폐암 시장에서 이제 30-40%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GFR 돌연변이 치료제다 보니까 폐암 시장에서 30-40%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시장의 규모가 연간 매출액이 만약에 상용화된다고 했을 때는 연간 매출액이 거의 7조 정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사실상 이제 키트루다가 많은 암에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액이 33조인데 폐암 치료제 그 안에서도 30%밖에 적용이 되지 않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관련해서 7조의 연간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한양행과 또 오스코텍의 어떤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내 시장에서도 1차 치료제로 지정이 받으면서 올해부터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됐다는 점도 매출 성장이 다시 한번 기여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아스코에서 또 이제 리브리반트와 이제 폐암 관련된 또 이제 병역요법이 2차 분석 결과가 업데이트됩니다. 거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8월에 다시 한번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승인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사실상 한국과 미국에서 단독요법으로 승인이 받은 상태에서 또 그리고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을 때 유한양행과 오스코트 같은 기업들은 정말 주가 컨턴 점프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컨턴 점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또 지방간 치료제, 또 비만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도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같은 경우는 경쟁사인 노바티스의 졸레오보다 효능도 좋고 부작용도 없다라고 하니까 알레르기 치료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비만 치료제도 핫한데, 유한양행이 인베티지렉과 또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1개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본인이 주사를 놔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알츠하이머,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렉나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유한양행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접근해 보자는 의미에서 두 번째 버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정말 갖고 있는 장점들이 무궁무진 많은 네.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장기 버스 탑승해 볼게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에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79,700원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61,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700원 그리고 네. 손절가는 61,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버스에 잘 탑승해 봤는데요. 그 외에 김준호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창구 어디 있을까요? 네, 최근에 계속 강조해 드렸던 이제 3,000단 제약, 리가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우리가 바이오와 또 자율주행 쪽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종목들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서의 수급 이동 그 흐름을 네. 놓치지 마시고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된다면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